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꼭 감기 조심 잘 하셔야 될, 가을 없고요. 그냥 겨울입니다. 네, 그냥 바로 훅 들어가는데, 시장은 겨울 아니고 여름이네요. 아주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은 또 달립니다. 그렇게 올라놓고, 괜찮아. 더 오를 수 있어. 자신감을 한번 훅 보여주면서, 점점 저 23,000대 위쪽으로 또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쉬어가지고 괜찮아 그럴 줄 알았더니 됐고 그냥 가겠소 라고 하는 쪽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약간 좀 살짝 흔들려도 나머지 S&P 500 또 그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거의 탄력을 키우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좀 쉴게 라고 하는 아시아 증시 움직임이 나와도 나스닥은 딱 하나 그냥 엔비디아가 I envy you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혼자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좀 그대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는 좀 제약적인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못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거의 독주쇼 오늘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GTC를 통해서 GTC 2025를 통해서 뭔가 하나 보여주겠다 생각했었는데 좀 주봉 볼까요? 거의 지금 이날 그러니까 즉 8월 달부터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거의 옆으로 횡보하다가 탄력을 이제 받는 모습들, 이게 엔비디아의 지금 현 시점인 것 같고, 그런 얘기 좀 드렸었죠.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이제는 빅테크 쪽 이쪽으로 좀 돌아와야 될 시간, 막 종목 플레이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거 좀 줄여놓고, 그동안 지금 한두 달 정도 종목 테마 쪽의 모습들이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끝내고 다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챙겨야겠다. 그럼 그동안 못 갔던 빅테크 하이테크 쪽의 대형 기술주들 챙겨야 될 시간이다. 거기서 엔비디아가 바로 화답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처음으로 이제 200달러가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나오는 거래량도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생각보다 줄면서도 위쪽으로 탄력을 받는다. 그만큼 엔비디아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털렸다는 얘기겠죠. 그런 강력한 모습들이 나왔다. 되게 특이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게 되면은 좀 중형급들 종목, 중소형적 플레이했던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특히 이번에 같이 협업한다라고 하는 팔란티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강한 게 없고, 또 같이 협업한다라고 하는 이쪽들 양자모 쪽들도 오히려 차익 매물로 더 빠져버리네요.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협업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부각받지 엔비디아와 같이 영향을 동반적으로 끼치는 않았다. 이게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벌써 분봉이 딱 꺾여 있어요.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차익 매물 하려는 분위기 좀 특이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쭉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부터 쭉 보게 되면요, 달러는 살짝 약하고 원화는 1430원, 쉽게 일단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미일 정상회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또 지금 5,500억 달러 활용하는 분야 쪽에서 지금 미일과 기업들의 내용을 쭉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부터 여기 좀 문제보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선 쪽, 그리고 또 원자력 쪽 이런 것들 쭉 하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 미국은 어떤 전략적 파트너, 그러니까 즉 우방과 함께 뭘 하겠다는 쪽에서 일본을 많이 택한 건 사실이구나,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하는데, 일본도 저력이 만만치 않은 회사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어디 쓰고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에 알만한 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역시 일본은 놓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지금 명맥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아직은 지금 구조가 좀 인구 구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제대로 어떤 좀 성과를 내기에는, 그리고 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좀 셋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들은 멋있는데
그게 좀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겠느냐. 물론 있어요. 다들 있고 강력한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의문도 남는 모습들은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도 빨리 이 관세 협상이 끝나야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야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힘을 내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한국 화이팅.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기까지는 또 못 가네요. 거기 그냥 좀 주춤한 모습들이고 10년물 국제금리 또 드디어 4%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0.5%대 하락해서 4%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약간 금리 인하가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결과가 나오겠죠. 그 이후에 금리 반응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한 6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고요. 금이 드디어 빠져서 4,000달러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4,000달러 위에서 뭐 4,300 막 이상 갈 때 단기 과열을 외쳤던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이제 만약에 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000달러 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한 거죠. 슬슬 금을 이제 남들이 관심 없으니까 정리하고 좀 단기 손절 나올 때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분할로 아주 짧게 잘게죠. 이런 쪽에서 한번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금을 좀 관심은 이제 슬슬 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은 강했고 구리 강보합 이런 쪽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야간 선물은 우리도 1%대. 아이고 그러니까 조정만 줘봐라 그냥 달려갈게 이런 모습들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여기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죠. 이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한번 좀 터치를 해줘야 그 다음에 단단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갭을 밑에 2번까지는 있지만 한 방에 여기 갭 2번 다 빠질 정도면 약한 완전히 그냥 이거는 추세가 무너지는 시장이죠. 근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장중 내내 3,900 70, 8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종가상으로 돌려놓고 오늘 또 1%대 올라오게 되면 일단 4,050대 여기 또 직전 고점 때 또 시도하겠네요. 거기서 또 턴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또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 때 또 시도하겠다. 오늘 시작부터 시도하겠다. 근데 또 만만치 않고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또 그렇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게 또 계속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또 4,040소 50소 이 정도쯤에서 또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런 거 없겠죠. 그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에 대한 또 시초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도 가동되면서 4,050선 직전 고점대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상 없어 그냥 달리는지. 근데 이런 날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이틀 동안 또 하다 보니까 선물 누적으로 2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를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냥 4,050에서 4,100까지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요거 분위기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현물은 그냥 다시 매수로 돌아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동향들 보면서 단기 방향은 체크하자. 결론은 그냥 조정 나오면은 조금씩 사는 게 맞아요. 보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진행돼요. 근데 그런 요 단기 이평선 자리 이쪽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짧게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가다가 여기 또 좀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로 들어버리네요. 그만큼 기회만 들어오게 되면 와르르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다. 한쪽에서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또 엔비디아가 올라왔으니까 엔비디아와의 한몸 하이닉스가 또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겠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다우가 0.3% 상승인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아까 거기서는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나스닥 상승 중심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고 러셀 지수가 좀 약하다. 종목보다 대형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94.6, 95대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침체가 시작됐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한쪽에서 부담감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 안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쪽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뭐 견조한 고용시장은 이어졌지만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 라는 쪽들이 흐름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쇼핑 시즌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연말장들에 대한 고민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또 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나오는 고민이고, 근데 그러면 걱정 마. 우리 연준 출동이라고 해서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연준이 또 좀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런 관점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를 안 좋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2025 GTC에서 지금 AI 혁명의 가속화 쪽,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AI 나왔고 6G 나왔고 양자 모델 로보틱스,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통신 장비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통신 장비 쪽도 한번 눈여겨볼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번에 통신 장비 쪽도 AI랑 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한동안 무겁다가 바로 또 턴하다 보니까 일단 관심, 그리고 또 양자 모델, 양자역학 이쪽들도 계속 관심 있는데 주가는 미국에서는 또 재미가 없고, 로보틱스는 좀 관심 있는데 많이 올랐고, 일단 이렇게 보는 단계죠. 그런 쪽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2026까지 누적 5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나온 거에, 지금까지는 아마 아까 그 호퍼 시리즈로 보게 되면 해봐야 지금 나온 게 한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5천억 달러, 몇 배입니까? 지금 50배입니다. 5천억 달러까지 나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루빈 시리즈와 거기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줄 블랙웰 시리즈와 루빈 시리즈까지 합쳤을 때 50배 정도까지 커진다라고 하는 전망을 딱 보여주자마자, 지금 이제 블랙웰은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루빈이 이제 같이 교차가 되는 시기겠죠. 그쪽까지 같이 보여줬을 때 우리를 무시하겠느냐, 이런 쪽들의 내용들이 아마 또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거고, 그거 나오자마자 그 그림은 한 장이거든요. 그거 하나 딱 보여주자마자 그대로 그냥 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너무 잊고 있었어 라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이게 또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노키아 협력 한번, 파트너십 한번 잠깐 볼까요? 노키아 나오기 시작해서 6G 기술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삼용 로봇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쪽으로 나왔고, 거기고 캠피 큐링크는 뭐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GPU와 양자 프로세서를 연결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의 에너지부와 당연히 지금 AI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 쪽들이 관심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7대의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 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또 팔란티어 얘기 나오죠. 이런 쪽인데, 막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옛날 같았으면은 엔비디아보다 이런 종목들이 더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엔비디아부터 챙겨라고 해서 보니까 그쪽들이 많이 또 영향을 좀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하네요. 예,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다가 또 우버 공식 협력 나왔다.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쪽과 같은 파트너들은 그게 강하지 않았다. 그게 좀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시하지 마라. 이 시대의 강자는 나, it's me, 엔비디아. 이게 오늘 한마디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강하다 보니까 브로드컴.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강조드린 건 또 그랬어요.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도 지금 이쪽을 챙겨야 된다, 대형주 쪽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강조를 많이 드렸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화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굿 이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약간 좀 메모리 반도 쪽이 약간 좀 주춤하거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꺾이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이쪽들도 지금 장마감에 한 5% 상승했고 시간으로 2% 상승한다. 요거 되게 되면 여전히 이쪽들도 일단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SSD 쪽으로는 죽지 않는다 라는 쪽들은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뭐 완전히 소외되진 않았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인텔이 또 5% 올랐네요. 요즘 인텔 한번 잠깐 볼까요? 요즘에 눈길이 가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인텔. 네. 안 빠지네요. 이렇게 안 빠지고 이런 자리 쪽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딱 그래서 실적이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과거 인텔 잊어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나오는 모습들, 이거는 또 눈길이 갑니다. 예, 패턴은 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또 하나 볼까요? 반도체 또 장비 쪽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지금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램 리서치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서 얘기들 조금 합병 얘기들 나왔고, 그런데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쪽들은 약간 좀 주춤주춤 하는 모습들이네요. 조금 그냥 엔비디아만 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도 지금 서비스 쪽에서도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들도 약간 좀 부진했다. 그래서 이쪽들도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안 빠져요. 테슬라 강합니다. 지금 판매량은 적은데 그래도 지금 모건스탠리는 계속,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IB들은 지금 계속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쪽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이 있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나왔던 쪽은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아침에 나온 거 보고 저거 살까라고 하는데 이게 주가가 $700 이상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살 때랑 또 마이크로소프트 살 때랑 이게 되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이걸 사야 되나라고 한 주에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개인 심리죠. 저도 똑같은 개미예요. 예, 그런 쪽에서 에이 됐어 라고 했더니 약간 음봉 나옵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 변경 계약을 통해서 지분 27%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또 F1 AI와 조금 다시 좀 이제 돈독해지는 모습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오픈 AI의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안쪽에서 다시 법인을 공익법인이잖아요. 그걸 이제 변경하면서 살짝 바꾸는 과정 쪽에서 지분 가치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픈 AI의 가치도 물론 올라가겠고,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좋은 내용인데 그냥 다 엔비디아에 관심이 높여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쪽들도 보게 되면 그래 나쁘지 않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아마존 이런 쪽으로 대형 기술주 쪽이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협력 소식 나왔지만 강보함입니다. 예,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오라클도 어제 나와서 AI가 좀 거품 아니다 라는 쪽 얘기를 막 하면서 또 얘기했는데 0.2%. 예, 그래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주인공은 너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 시대로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는 과정인 건 같아요. 그런 쪽에서 신경은 써야 되겠는데 막상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반응에서 나오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다 보면 원자력 쪽들은 또 강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카메코가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신규 원자력 건설 계약했다라는 쪽에서 이거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도 강했는데 오클론은 또 약한 모습들이 좀 차별화가 되네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우라늄 에너지 급등, 가장 수혜죠.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편인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비트코인은 또 보수적인 보고서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쪽에서도 뭐 기타적인 종목들 페이팔 강했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약간 좀 강보합 그런 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 관련된 쪽들과 같이 한번 또 털고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단 페르밀이라고 하는 쪽들이 대형 원전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또 하나의 흐름이죠. 그래서 페르미 아메리카 이쪽이 이제 뭐 나중에 내년에 상장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쪽을 지금 주축으로 해서 이제 또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SMR은 약간 에너지 단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가장 먼저 기본 설계 계약 쪽으로 들어간 게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견제만 안 한다 그러면은 설계 계약도 우리 건설회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본건설 계약 플러스 EPC 계약까지 내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진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주기기 쪽으로 들어간다. 한쪽에서 기자재 예비공급 계약까지 들어갔다. 이거는 또 국산의 그러니까 마누가라고 하는 쪽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죠.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지금 분위기는 네 같지만 쭉 주춤하지만 이거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해서 갭도 막 메고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만약에 현대건설 이 자리죠. 한 67,000원대 부근 이탈 안 한다. 그러면은 크게 이상 없는 거고 지지 잘 받고 턴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수세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 건데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동안 건설 쪽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계속 빠지다가 우리 국내 건설은 됐고 해외 쪽에 원조들 가겠다는 쪽들이 확인되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저 가스터빈의 강자 뭐 가스터빈 가지고 말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가스터빈을 직접 구경해서 가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스터빈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원자력, 그러니까 주기기 쪽 이렇게 딱 들어가고 네, 들어오게 되면 저고점대인데 또 약간 변태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고점대 넘어가다 보니까 단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가는 듯 하다가 또 차익물을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예, 현대 그 건설과 함께 그래도 원자력의 강자로 움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보시죠. 갖고 계신 분들이면 보유 계속 가능하다. 예, 두산에너빌리티 네, 브라보 저희 한 축인 에어클래스의 한 축인 종목 네, 가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쪽에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본딩 장비죠. 이런 쪽으로 지금 보니까 뭐 가격을 한미반도체가 뭐 25%가 올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노! 그래서 약간 합성 타결 안 됐다. 그래서 보니까 하이닉스가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일단 본딩 장비 아무도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부터 뭐 하나비전 타겟 주춤한 모습들로 나왔었는데 연말이라 봐야 지금 2달 남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11월달 뭐 가게 돼서 만약에 HBM4 확정 받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장비나 이런 것들 쭉 연결시켜서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하나세미텍이 드디어 한미반도체 쪽에 뚝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TC 본더 말고 이제 FC 본더 이런 쪽도 이제 좀 덩치 큰 것들 가지고 성과내다 보니까 그때 한미반도체가 쭉 올라가면서 예, 개인적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비전 이렇게 생각했다가 틀렸죠? 전 틀렸습니다. 예, 틀려서 so sorry.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쪽에서 성과 나온 대로 하나비전도 뭐 자리를 다시 차지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 약간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미반도체 꺾이면 그 다음에 하나비전 올라가고 이런 시속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동영상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계속 관망. 근데 하이닉스 입장 쪽으로는 본딩 쪽의 흐름들이나 아니면 그 전 장비 쪽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다 검사 장비, 테스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를 더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거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펜트론 같은 경우 지금 퀄 테스트 진행이 되고 몇 년 완료되겠다. 그래서 소켓 관련된 장비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이것들도 이제 HBM 검사 장비 쪽까지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나라 쪽에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또, 그러니까 오히려 테스트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오픈 AI 쪽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매년 100기가와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해당, 매년이다 뭡니까? 매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최소 원전 4기는 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 4기는 돼야 빠듯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새로운 석유, 정밀 새로운 석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전력, 에너지, 전력 설비, 거기다가, 전선, 뭐 이런 것까지, 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이게 다 한 몸뚱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블룸 에너지도 당연할 거지만, 수소 쪽까지도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에 연결돼서 나오는 변화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될 만한 에너지는 다 끌어놓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게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면 시장에서 관심 높았던 게 이제 그런 거죠. SOFC까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수소산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아이팩 CEO 서밋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북미향 수출 가능성들, 이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블룸에너지 우리의 2탄이네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인데, 두산퓨얼셀의 가장 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연료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것처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SOFC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연료전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SOFC, 즉 전해질이 고체 산화물인 쪽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까먹었어. FC인가 뭐 그런 쪽이 또 따로 있는데, 일단 두산퓨얼셀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변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맞게 되면은 미국까지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했고, 지난번에 잠깐 이제 JP모건 리포트 소개시켜드리면서 블룸에너지 얘기 시켜드리면서 한국에는 하게 되면 두산퓨얼셀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딱 집은 게 한 3주 만에 지금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다른 또 회사들보다 두산퓨얼셀을 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변화. 그러면 결국 두산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화가 거의 주축이 됐으면 올해는 이제 두산의 한 해네요. 두산퓨얼셀까지. 아마 뭐 있나 보게 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네요. 예, 두산 로보틱스 가자. 네, 그런 두산자 붙은 거 이제 또 다 그룹주가 이제 헐헐 날아가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차전지들, 이차전지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고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삼성 SDI가 보여준 걸 본다라고 되면 북미향 ESS 로드맵 공개하고 전기차 쪽도 공개를 했는데, 전기차 쪽은 그냥 시큰둥, 해봐야 하이브리드 정도쯤까지 관심, 하지만 이쪽에 공개가 했다는 것 쪽에서 그렇게 실적 부진한데도 주가는 빵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구나. 결국에는 ESS로 대동단결,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삼성 SDI랑 같이 연결해서 ESS 부품의 핵심적인 회사 한중 NCS죠. 수랭식 그 장비 부품 쪽, 장비가 아니라 부품 쪽, 이쪽에서 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ES 부품 회사.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들 잘 보셔야 됩니다. ES 부품 쪽들 이제 그들이 확장하면서 나가는 모습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향도 있겠고, 그쪽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선 쪽들 무시 못합니다. 아시아 해적 케이블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과점할 것 같다라는 쪽들로 나오고 있고, 정부도 해상 풍력 국가 성장 동력화, 신재생 에너지가 크려면 또 뭐가 커야 되냐면 ESS가 커야 되고, ESS에서 그러면 막상 소비 쪽까지 연결되는 과정들, 발전은 여기 있다 그러면 저장을 여기다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선 필요한 거죠. 전선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대한전선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슬슬 움직입니다. 이런 것 중에서 시장에서 LS, 원래 LS 전선인데 LS 마린 솔루션 많이 보더라고요. 해적 케이블 설치하려면 누가 하느냐,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도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또 한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와 함께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강세로 가겠죠. 강세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외국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약간 주춤하냐 아니냐에 따른 현상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 가는데 쉽게 주식 놓치지 마시고요. 잘 갖고 있다, 세팅이 잘 됐다, 그냥 고옵니다. 갖고 털리지 말아야지 하고 보시면서, 혹시나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 더 그래서 트레이딩이나 좀 보강을 해볼까? 라는 정도가 제일 좋지, 지금 갖고 있는 틀 크게 무너뜨리지 마세요. 잘못하게 되면 다 털립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흔들리게 하게 되면 이거 팔아야 되나, 이 얘기만 나오는 거죠. 노노노. 잘 굳건한 마음으로 추세 이상 없다, 추세 흔들려도 나머지 조금 갖고 있던 연금 갖고 또 추가로 하면 되죠. 마인드 컨트롤 강하게 가져가면서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좋아요 꾹!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